보수와 진보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검색을 하다 정말 재밌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을 찾았습니다. 풀버전은 아래 출처를 표기했으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자,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안 들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그냥 주변에 걸어가던 정신병 걸린 사람한테도 듣고 내 친구한테도 듣고 뭐 사방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큰 문제가 뭐야? 여기에 소속감까지 느껴. 나는 보수다. 근데 진보는 요즘 잘 안 써요. 보수들은 이제 나는 보수다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진보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게 사실 보수라고 이제 불리는 그 사람들이 진보 세력에 대해서 종북좌파, 간첩, 빨갱이 이 프레임질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진보라는 단어는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그 프레임질도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보수들을 향해서 진보들도 문재인 정부 때 토착외고 뭐 친일파 그런 거 이제 쓴지 그래봤자 뭐 5, 6년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뭐 이제 토착외고는 좀 약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진보 프레임 요 종북좌파 요거 때문에라도 셀프 진보 나름 진보다 이런 단어 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보수 진보뿐만 아니라 뭐 좌파 우파 이런 것도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 좀 들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커뮤니티를 보면요 이제 정치병 걸린 새끼들이 보통 똥글 똥글을 쓰면서 이제 보수란 이런 것이다, 진보란 이런 것이다, 아니면 뭐 좌파란 이런 것이다, 우파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뭐 이제 이런 똥글을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좌파는 이런 거구나, 우파는 이런 거구나, 보수나 진보는 이런 거구나. 근데 이제 나중 가면 어떻게 돼? 또 이제 나중 가면은 쟤는 진보니까 종북좌파구나, 쟤는 보수니까 토착외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애초부터 똥글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글러먹은 정보로 시작을 하니까 나중 가면은 빠꾸가 안 돼요. 빠꾸가 안 돼. 답도 없어 진짜로. 똥글을 써가지고 보수 진보를 규정하고 똥글을 써서 좌파 우파를 규정하는 그런 똥글들을 커뮤니를 통해서 접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빠꾸가 안 됩니다. 답도 없습니다 진짜. 자, 우선 실제 보수와 진보의 뜻을 보면요 간단합니다. 지킬보의 지킬수, 지키고 지킨대요. 보존하고 지킨다 이 말이요. 그게 보수예요. 그리고 나아갈진의 걸음보, 나아간다 이 말이 앞으로 걸어서 나아간다. 진보가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보수 진보라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좀 똑바로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가장 베스트가 뭐냐면 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이게 차라리 나아요. 저거를 다시 수정하고 이걸 하지 마. 그냥 버리세요.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너무 똥글들의 향연으로 이제 유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버리는 게 나아요. 애초에 보수는 뭐다 진보는 뭐다라고 그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다른 건데 지금 국회의장 자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건하게 개혁을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 뭐예요? 오른쪽 왼쪽이 나왔네? 좌파와 우파가 나왔네요. 그죠? 자, 정치적으로 우파들은 온건하게 개혁한다 해서 우파야. 왼쪽에 좌파는 이제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 그래서 극진적이고 적극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좌파인 거예요.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 정치적인 좌파 우파라는 단어,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라는 단어를 썼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거의 뭐 대한민국이야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좌파 우파라는 단어를 이제 그 정치꾼들이 남발을 하다 보니까요 전략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 봐봐. 그럼 보수는 아예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수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구. 옛날 방식 그대로 흥선대원군 마인드로 살자. 그게 수구야. 보수는 온건하게 변화하자. 이게 보수예요. 진보는 적극적으로 변화하자는 게 진보야. 그럼 뭐야 지금? 보수고 진보고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온건 아니야 적극적이냐의 차인 거야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수가 변화를 추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들으면 이제 기분 나빠. 누가? 자, 우리 또 자칭 애국보수 분들께서 기분이 좀 나빠하는 게 있어. 왜? 우리 애국보수는 종북좌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이런 얘기가 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자, 이런 거로 보수와 진보를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겁니다. 우덜식으로 나누는 거야. 우덜식. 진짜 우물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라는 거는요 저그들 방식대로 우덜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저그들 멋대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만 해도요 보수 진보 이런 단어가 흔하게 쓰이질 않았어요. 전두환 때도 초기에 거의 쓰이던 게 아니에요. 박정희 끝날 때도 그렇게 많이 쓰이던 단어가 아니에요. 자, 그럼 언제부터 많이 쓰인 거냐? 전두환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것도 전두환 정부 끝나기 직전이었던 1987년 요때부터 쓰입니다. 이거 얼마 안 된 거예요. 여기 좀 87년생 분들 계시죠? 87년생 분들 계시죠? 얼마 나이 뭐 40도 안 넘으셨잖아요 지금. 그죠? 이 1987년부터 쓰인 건데 그거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봤자 40년도 안 된 거예요 보수 진보 많이 쓰인 게.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는 민주화를 요구했는데 갑자기 전두환 정부 되면서는 이제 민주화 플러스 반미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NL 주축이고 NL을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생운동이. 자, 이렇게 민주화와 반미를 외쳤는데 이제 민주화가 된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가 된 거야 이제. 전두환 씨가 그걸 받았잖아. 체육관 선거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민주화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가겠다 했잖아. 근데 하나가 남았어 지금. 요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통일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통일을. 이건 이제 시작한 거야. 이 NL들이 민주화되고 나니까 이제 통일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양반들이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도 선거로 뽑고 막 이러지만 겉으로만 민주주의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24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요. 지금 이거를 지금도 주장해. 그리고 북한과 한국이 한민족으로서 원래 다 함께 잘 살고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다 같이 갈 수 있었는데 미국 같은 나라가 갠세이를 놓은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도 어쩔 수 없이 한국과 사이가 안 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다. 원래 대화가 통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당시 1980년대에 NL들이 했던 겁니다. 정보화 시대가 아니고 정보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이 양반들이. 참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자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김일성이가 독재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북한이 오히려 남한보다도 나을 수 있다. 북한은 최소한 미국의 지배를 안 받는다. 남한보다 조금 더 못 살고 배고플지라도 배고픈 돼지 새끼는 아니다. 주권과 자존심,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우리 한민족의 국가다 이 말이야. 진정한 식민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국가로서 우리 한민족의 국가가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시각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하나에 너무 쏠리니까 그 반미주의와 어떤 그 식민 지배에 너무 꽂혀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저렇게까지 가는 거야 이제. 시각이 막. 자 아무튼간에 1980년대에 NL이 주축이 된 학생 운동권들이 민주화가 되고 나서 통일을 주장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통일을 주장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수 진보가 튀어나옵니다. 저 NL이 주축이 된 운동권들이 우리는 진보다라고 자칭하기 시작합니다. 자칭. 우리는 진보다. 자칭하기 시작해요. 그럼 자기네들 빼고는 전부 뭐야 그러면? 우리를 빼고 전부 다 보수다. 자 근데 아까 앞에서도 뭐라고 설명했어? 진보와 보수. 보수가 뭐라고 했어요? 온건하게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보수야 원래는. 진보는 적극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게 진보야. 자 근데 이 학생운동권, NL이 주축이 된 학생운동권이 지그들 멋대로 쓰기 시작해요. 저거를. 보수와 진보의 원래 의미는 중요하잖아. 여기부터 이제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지들 멋대로 썼기 때문에. 자 자칭 진보.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운동권, NL이 주축이 된 학생운동권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애국자다. 그리고 진정한 깨어있는 유일무이한 세력이다 이 말이야. 우리만 그런 세력이다. 우리만. 우리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보수다. 저 보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수국골통 악마다. 악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이제 그 민주화에 앞장섰던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 있죠. 그 양반들도 보수다. 이 양반들은 미국을 반대하지 않는다. 진정한 남북 통일과 미국을 몰아내는 것에 앞장서지 않는다. 이 말이야. 김대중, 김영삼도 보수다. 즉 이 자칭 진보가 썼던 보수는요. 이 양반들이 자기들은 진보인데 나머지는 다 보수라고 했잖아. 그 보수는 그냥 쓰레기란 얘기야 쓰레기. 국가를 좀먹는 제국주의 세력. 누구? 얘네.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을 좀먹는 제국주의 세력. 식민 지배하는 세력. 일제가 쳐들어왔다가 이제 일제를 내보냈더만. 이 얘네가 또 들어왔다. 우리 대한민국 식민 지배하는 미국이다. 이 제국주의 세력에게 부역하는, 협조하는 세력은 수구 세력이다. 보수다. 그들은 나라를 좀먹는 세력이다. 김대중, 김영삼 총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또 존경하지 않는 애국 보수 분들께서 우리 애국 보수 막 이런 말 많이 쓰시는데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애국 보수에서 쓰는 보수는 자칭 진보들이 만든 단어다. 자칭 진보들이 규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싶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보수 진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남북 통일에 반대하냐 찬성하냐, 미국을 반대하냐 반대하지 않냐, 이런 허접한 기준, 정말 허접한 이 몇 가지의 기준만으로 보수 진보를 나눈 거야. 자칭 진보들에 의해서. 원래는 정부가 시장에 얼마나 개입하냐 안 하냐, 복지 정책이 얼만큼 할 거냐 말 거냐,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제 보수 진보가 이제 쓰여야 되는 건데 전혀 상관없는 보수 진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거 대한민국에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보수는 그냥 다물고 살았습니다. 요때까지 보수도 아니야. 그냥 진보, 자칭 진보들이 규정한 그 보수로 얘기되는 사람들. 친미, 아니면 북한 싫어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요. 쥐 죽은 듯이. 왜? 목소리 내는 순간 어떻게 돼? 수국 꼴통 새끼다. 앞뒤 꽉 막힌 인간들이다. 막 이런 취급을 받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합니다. 1차 핵실험을 해요. 그러자마자 쥐 죽은 듯이 숨어있던 수많은 우리 애국 보수들. 역시 김대중 노무현은 종북좌파 빨갱이다. 역시 북한 저 새끼들은 글러먹었다. 이 자칭 진보새끼들 얘네들 종북좌파였다. 얘네가 그동안 우리 애국 보수들을 등신 취급하고 완전히 그냥 완전 패급 취급했는데 역시 우리가 옳았다. 얘네는 종북좌파 빨갱이들이다. 이러면서 튀어나와 막 우르르 튀어나와 진짜. 우르르 튀어나와요 막.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햇볕 정책도 실제로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막 기회는 이때다면서 목소리를 미친 듯이 내는 거예요 막 그때. 그죠?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저 NL 출신이거나 아니면 NL과 관련이 없거나 상관없이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정치인으로도 많이 진출이 됐고, 그리고 한창 반미주의가 어마무시했던 시기인 게 사실입니다. 정말 선 넘을 정도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득그득했었어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김동성 선수가 미국의 안토노노의 반칙의 헐리우드 액션에 의해서 메달이 박탈당해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한 가지 요소가 그냥 어떤 미국 저 선수 진짜 문제가 많구나 이게 아니야. 그냥 미국 그 자체를 욕하는 거라는데. 자 그래서 정리하면 뭐야? 학생운동권 NL 세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싸잡아서 이제 보수 숫골 등신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고, 이제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또 기회는 이때다 애국보수라면서 싸잡아서 이제 빨갱이 종북좌파 요런 과정이 있었다. 요런 과정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수 진보라는 감성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있긴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토착외국
불매운동 시기에 좀 많이 퍼졌는데요. 이런 세 개의 시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가 정치 구도에서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표현하는 언론에서도 이제 보수정당, 진보정당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거가 본격적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라고 봐야 돼. 2000년대 초반. 이 보수 진보라는 게 처음 튀어나온 거는 87년이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좀 퍼져서 쓰인 거는 2000년대라고 봐야 된다. 보수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표현이었는데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면서 이제 재탄생되고 진보라는 단어도 재탄생되고 이런 게 있던 거예요. 시기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진보는 초반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통일, 남북한 관계 통일,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요거만 있다가 정말 허접하고 편협한 그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게 점점 2010년대가 되면서 이제 미디어도 더 발전하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 생기고 그러면 정부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 정부가 뭐 덜 개입을 하니 많이 양념을 뿌리고 복지가 어쩌고 뭐 선별적 뭐 보편적 복지 뭐 이러면서 양념을 또 뿌리고 그러면서 보수 진보가 어거지로 지그들 멋대로 씨발 규정할 때는 적도 이제 와서 지그들 멋대로 또 양념을 바르는 짬뽕이 됐어요. 짬뽕. 그러니까 보수 진보와 관련해가지고 남북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양념을 쳐바르니까 졸라 완전히 뭐야 이게 정체가 이상해졌어요. 굉장히 이상해졌어. 그리고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부터는 이때부터는 대한민국 정치 혼란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 개 연병을 하던 시기잖아. 이때는 그냥 이제 의미가 사라졌어요. 의미가. 지금 그래서 자기가 애국 보수라면서 보수에 대해서 정의하는 사람이 너무 다양해요. A도 보수고 B도 보수고 C도 보수고 D도 보수고 이 지랄이야. 그리고 자칭 이제 그 진보 이 사람들도 지그들도 지금 자기들 규정하는 게 다 달라요. 막 다 달라. 각각 다 달라. 여기 안에서 뭐 이재명 씨를 지지하면 뭐 진보고 이재명 씨 지지 안 하면 걔네들은 토착외고고 이찍이고 뭐 연병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개판 났어 이제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라는 단어 자체가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시대가 됐어 이제. 지금 보수 진보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보수와 진보 관련해서 이런 아주 혐오스러운 어떤 단어들 이런 거로 지금 변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근데 이거는 많은 게 아니야. 절여져 있는 분들. 거의 젓갈이야 젓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절여져 있다고 얘기해. 절여져 있다.